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전스쿨 8주 차입니다. 8주 차 3행이죠. 네. 이 비전스쿨은요, 자유로 가는 6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이거를 암기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암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1단계 뭐였죠? 3U입니다. 3U.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U에는 꿈,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꿈 때문에, 네, 우리의 지쿰의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꿈에 맞는 여기다가 기한을 정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한 달 계획, 또 주간 계획, 또 날마다의 계획, 내일 계획 세워져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3U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1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3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또 나의 성공에 대한 확신, 네, 이런 확신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10 베이직을 날마다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3행입니다. 3행. 네, 애용, 교육, 전달. 이제 오늘 3행을 이제 하는 날이죠. 네. 내가 애용, 교육, 전달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3기가 필요한데요. 끈기, 오기, 열기. 끝까지 하는, 네, 그런 뒷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오기도 있고 열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으로써 얻는 것이 뭐예요? 득을 얻습니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제가 이번 주에 그 GSC 워크샵 다녀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하고 와, 이런 곳에서 딱 1박 2일 있었는데요. 그냥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정말 어떤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네,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는 그런 나의 꿈 리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시간적 자유까지 누리면서 그리고 정신적 자유 안에서 네, 함께 즐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런 날을 생생하게 상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3덕입니다. 사랑, 용서, 배려. 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거를 첫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 용서, 배려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유로 가는 6단계를 갈 때 훨씬 더 즐겁게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3행. 네, 오늘의 주제 애용 교육 전달의 이제 3 행입니다. 사업을 아주 어렵게 하는 유형 얘기했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진짜 사업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애용을 빠지고 전달만 해요. 그럼 내가 체험해 본 게 없으니까 참 전달할 때 너무너무 빡빡하겠죠? 힘들겠죠? 네, 그리고 마음에서 확신이 없겠죠? 네, 그래서 애용 빠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교육 빠지고 전달만 해요. 네, 교육이 없이 계속 전달, 전달, 전달. 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에너지가 방전, 방전, 방전. 그러다가 언젠가는 네,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전달이 빠져. 네, 애용과 교육은 하는데 매일 교육, 교육, 교육. 그리고 전달은 없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이어리 건달이 아니라 네, 행동하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서 내가 애용했던 거.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애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체험을 하고 오늘 그 오하은 사장님 막 그 얼굴이 비포 애프터 막 20년 전에 동생 얼굴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온다면 더 큰 확신이 생기겠죠. 그리고 감동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애용이 이제 늘 있다가 보면은 늘 샘솟는 그런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네, 또 교육, 네, 교육 멈추면
우리 성장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업은 교육으로 시작하고 미팅으로 끝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제 전달도요. 이제 전달해서 지난주에 뭐를 했나요?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는 이제 우리가 초대를 하는 목적은 초대를 통해서 내가 사업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 설명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명단 분류를 먼저 하고 네, 그 명단 분류에서 내가 이분을 소비자로 만날 것인가 사업자로 만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어떤 분은 5년 전 네, 아니면 1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FORM을 통해서 그분의 관심사를 파악하자라는 얘기를 했죠. 가족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얘기도 해보고 취미 얘기도 해보고 또 어떤 돈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관심사를 찾아서 호기심을 유발을 해서 네, 이분을 어쨌든 강의장이나 스폰서로 이제 에게 약속을 잡는 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초대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만났어요. 네,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분에게 사업 설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칙이 있죠. 네, 그 법칙이 뭐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네, 호일러의 법칙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호일러 교수가 이제 이렇게 모든 어떤 영업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법칙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ABC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을 할 때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요, 제3자 혹은 전문가에 의해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사거나 보험을 들거나 할 때도 이왕이면은 전문가에게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방법이 바로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네,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금전적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 유산도 중요하고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조직을 조그만 조직 예를 들어서 뭐 10명, 20명 이 정도의 조직이라면은 뭐 굳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또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네. 이런 분들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때요? 불가능하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폰서나 또는 또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법, 네, 또 다른 분들의 힘을 이용하는 법,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나 혼자 하는 사업 같지만은 팀워크 사업이고 또 팀워크 사업이지만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ABC 법칙에서요. A는 누구예요? A는 설명을 하는 분이에요. 설명을 하는 분. 보통은 이제 스폰서가 될 수 있겠죠. 스폰서가 A입니다. 나는 B예요. 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C를 스폰서에게. 그래서 내 신규 고객을 전문가인, 나보다 더 전문가인 스폰서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소개자 B의 역할인데요. 참 이 B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B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냐면요. 신규 고객에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는 게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C는 전문가한테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A 스폰서잖아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그 스폰서에 대해서 막 좀 프로모션을 해주는 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B가 C에게 스폰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C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 프로모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보통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뒤로 쭉 해가지고 얘기하려면 해봐 하다가 뭐 끊고 막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B가 정말 프로모션을 잘 해놓으면은요, C가 굉장히 경청을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분이 직후에서 최고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 하시는 우리 스폰서님이시고,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셨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리 해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B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스폰서한테는요, 이 C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사업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이 C가 주부인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인지, 또 리더 사업자인지, 그런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이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뭐 소비자인지, 아니면 뭐 사업자인지, 또 뭐 아니면 뭐 보험회사 경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를 미리 스폰서한테 주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카톡으로 말로 해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 만나시는 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네, 이제 A는 이제 C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스폰서가 이제 신규 고객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하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소개자 B의 자세.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분에게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해야 된다. 네, 정말 이 프로모션에 따라서요, 진짜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요, 광주를 갔다 왔잖아요. 광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막 연예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연예인분들이.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요. 좀 이렇게 연예인분들이라서 좀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니까 워낙 세련되고 막 멋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경청을 해서 잘 듣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도 좋았고요. 네. 근데 딱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단톡방에다 띄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 설명회라고 써 있죠. 그리고 환영, 뭐 직급 사업 설명회, 다이아몬드 박미나 이렇게 예, 임영의 루비, 이렇게 해가지고 프랜카드를 붙여놨어요. 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봤겠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사업 설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끝에까지 이렇게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꼭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프로모션을 해주는 거가 어떤 신규분에 대해서 신규분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게 되고 어떤 경청의 태도를 갖게 되는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전에 미리 스폰서님한테 그 신규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소개 시에 이제 신규분하고 이제 스폰서님 만나면은요, 그 스폰서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중하게, 내가 말씀드린 그 스폰서님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굉장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정말 시간을 내서 와주셨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신규분이 너무 귀하니까 보통은 이제 신규분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신규분은 막 굉장히 좋은 어떤 회전 의자에 앉고 스폰서님은 보조 의자 같은데 만약에 이런 데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데 앉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신규분의 마음가짐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폰서님을 예우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그 자리에서 좀 그 신규분을 엄청 높여요. 이분은 뭐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님이고, 이분은 뭐 인맥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시고, 막 이렇게 뭐 엄청난 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 신규를 높이다가 보면은요, 이 사업 설명의 효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잘 듣지 않으세요. 네. 워낙 대단한 분이라고 그 자리에서 해놨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꾸 중간에서 커트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오히려 본인이 중간중간에 계속 말 끊으면서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그 신규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그 신규분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직급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알까요? 직급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스폰서님이 더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급을 들으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잘 우리가 하여튼가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네. 그리고 이석, 잡담, 질문, 답변, 전화 금지. 네. 맞은 어떤 분들은요, 신규분 모셔다 놓고 스폰서님이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딴 일 하는 사람 많아요. 막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끼어들고 질문하고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바로 누가 그거를 복제하냐면은 신규분이 그거를 복제를 해요. 네, 그래서 나를 소개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 역시 계속 또 이렇게 카톡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정말 어렵게 모신 그 신규분에게 효과적인 사업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B의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이 B에 의해서 이 사업 설명이 정말 그 효과적으로 잘 되느냐 실패하느냐, 거의 이 B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그 B가 차지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이 설명을 할 때 B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호응하면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메모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네, 조금씩 메모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면은요, B인 나는 내가 언제까지나 스폰서님을 모시고 신규분을 스폰서님한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도 스폰서가 되겠죠. 나도 스폰서가 돼서 결국은 내 파트너들을 내가 후원할 텐데, 그때 이 시간이 가장 내가 스폰서님한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배운다는 자세로, 그리고 여러 번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짜 막 맞장구 치면서 호응하면서 열심히 듣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여기 C의 필기도구까지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그 B하고 C가 계속 고개 숙이고 메모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게 모든 얘기를 다 메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마주치고 호응하고. 단지 메모는 어떤 거냐면요, 아주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궁금한 점 있는 것은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서 네,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메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자, 네, A의 자세.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내 파트너의 그 신규분에게 아주 잘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그 사업 설명을 100번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멘트는 내가 외우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력을 겸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파트너가 아니라 나도 이제 스폰서가 되니까요. 이제 준비를 네, 해서 이왕 정말 어렵게 모셨잖아요. 어렵게 모셨을 때 그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설명자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 자세, 말씨, 태도, 올바른 매너,
정말 기본이죠. 네, 네, 파트너의 그 신규분을 내가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분은 전문가인 줄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적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 파트너가 진짜 이 신규분 앞에서 내 스폰서님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막 네, 이제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그런 그 준비, 네, 사업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적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강의 후에 보충 설명과 Q&A는 따로 갖는 게 좋아요. 사업 설명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사업 설명이 아니라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게 했다가 끝나고 애프터 미팅 때 따로 Q&A를 갖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사업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간혹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C가 너무 집중하지 않고 너무 관심이 없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B가 A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 못했기 때문에 혹은 여기에 초대를 할 때 정말 이렇게 막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초대를 했다든지 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도 이제 가끔은 제가 보는데요. 너무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요. 그냥 소개를 한 B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안 들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파트너를 향해서 정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 신규분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하고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점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요.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B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 고객 C는요. 스폰서인 A가 전문가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고객 C는 나 B 전문가인 B가 아니라 왜냐하면 고객 C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소개자를 내 친구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옆집으로 사람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친척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직급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설명자 A 스폰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나는 그 A만 사업하고 싶다. B 말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스폰서가 그 소개를 한 그 B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전문가이시고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집중하는 분이십니다. 사장님이 정말 이 B와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B가 더 이상 옆집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직급의 전문가인 것을 이 신규 고객 A에게 알려주는 그 프로모션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이 끝날 때까지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네, 끝까지 정말 당당한 자세,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네, 또 많은 거절이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요. 성공을까지 가는데 보통 성공자들이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거절은 횟수를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브론즈이고요.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예요. 누가 거절을 더 많이 당했을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인 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거절을 많이 당했겠죠? 그럼 다이아몬드와 로얄 크라운 중에서 누가 더 거절을 많이 당했을까요? 당연히 로얄 크라운이 훨씬 더 많은 거절을 당했겠죠. 이 거절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성공자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절을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절을 피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눈높이 대화,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이며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자세와 진실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린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 다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내가 10명 전했는데 한 명이 사업을 한다면 어떤가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요, 사실은, 정말 시스템에 오른데 그 사업자가 양쪽에 한 명씩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 KFC, 네, KFC, 그 샌더스 대령이 몇 번 거절당했다고 그래요? 108번의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분이 65세에, 네, 닭 튀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정말 이거를, 자기의 기술을 사줄 사람을 찾는데, 그때 가진 돈이 105불이 전부였다고 해요. 지금 돈으로 한 13만원. 네. 이제 그게 이제 전부인 그런 상황에서 65세의 나이에서 108번의 거절을 당해서 109번째 KFC 1호점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나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똑같잖아요. 회사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는 세일즈맨이 있고, 누구는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나 어떤 뭐 책 세일즈가 됐든 뭐가 됐든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누구는 뭐 좀 이렇게 평균 이하로 받고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 네, 그 회사의 탑 클래스에 있는 영업사원, 그 분들의 공통점, 네, 그걸 찾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성공하는 세일즈맨은요 5번 이상 갔대요. 5번 이상. 그런데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은 한 번 갔는데 거절을 해. 그러면 어때요? 다시는 안 가. 네, 다시는 안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거절했지만 또 가. 2번을 가. 그분들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뭐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번 거절했는데 또 가. 3번 가. 예. 어떤 분은 2번 가고 다시는 안 가. 어떤 분은 3번 가. 어떤 분은 4번 가. 어떤 분은 5번. 네. 그런데 이 탑 세일즈맨들의 클래스는요, 거절을 한 그 고객에게 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서 5번 찾아가니까 가장, 네, 그런 분들이 큰 고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이 성공자들은 다 이렇게 거절에 대해서 내가 기를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찾아가고 더 준비해갖고 다시 찾아가고, 네, 이제 이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거절당했어? 그러면은 점점 내가 성공자로 가는데 조금 더 이 거절의 횟수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실력이, 네, 증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호일러의 법칙은 이제 이 강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테이블 미팅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신규분을 강의장에 초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사에 대해서 이 프로모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표를 보고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강사에게 소개를 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이분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정말 이분이 어떤 성공담이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강사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강사, 너 정말 운이 너무 좋다. 오늘 마침 이 강사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진짜 좋은 강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못 와갖고 오늘 땜빵 강사가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강의장에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강의를 듣기 전부터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겠죠? 네. 하지만 아무리 땜빵 강사라 하더라도 그거는 내 기준이고요. 신규 입장에서는 그분보다는 정말 이 강사님이 더 프로페셔널 하실 거 아니에요? 직급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강사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반드시 같이 동석한다.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거죠.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메모하면서 같이 호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자리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어차피 이 시간에
정말 어렵게 모셨잖아요. 어렵게 모셨는데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의장에서는 무조건 10분 전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졸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좀 커피 같은 것들도 먼저 이렇게 드시게 하고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앞좌석에 앉고 정말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 직급에 대한 첫 사업 설명이잖아요. 여기에서 쇼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죠. 만발의. 예. 그래서 같이 옆에서 동석해서 나는 핸드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네. 내가 하는 순간 정말 이 사업 설명은 거의 망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B의 역할, 네, 나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또 너무 친절해갖고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강사가 빼뜨리고 지나갔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막 설명을 해줘요. 또 뭐가 나오는데 옆에서 설명을 해. 이 신규분에게 더 많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면은 집중을 할까 안 할까요? 이 집중이 안 되고요. 또 강사에 대해서도 이제 예의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질문이나 설명이나 잡담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 싶으면은 나도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분에게도 메모를 하라고 하면 되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애프터 미팅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프터 미팅 때 그런 궁금증을 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호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좌석 배치. 엄청 중요하죠. 좌석을 신규분이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창문이나 문을 등지고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 쪽으로 보통은 나나 스폰서님이 앉고 그거를 등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않고 집중해서 이게 뭐 테이블이 됐든 커피숍이 됐든 집중해서 여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좌석 배치부터 주변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참 저는요 이 사업 설명 자리는 참으로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어떤 자리 배치부터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서둘리지 않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서로 스폰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규분에 대해서 서로 내가 정보를 제대로 잘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적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설령 내가 이 분을 동네에서 그냥 축구 회원으로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축구 회원일 때는 추리닝 입고 만났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사업 설명으로 초대를 할 때는 그분은 뭐를 입고 올지언정 나는 어때야 될까요? 나는 이제 내가 이분에게 직급의 전문가로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장을 입고 이렇게 외적 자세를 갖추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네,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네,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규분을 네, 이렇게 초대를 했죠. 이제 드디어 사업 설명이네요. 네, 사업 설명. 네, 사업 설명. 맨 처음에 간단한 본인 소개. 보통 1시간에서 보통 뭐 1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상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보통 간단한 본인 소개. 한 1, 2분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뭐 직장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가정주부라든지 또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시대 상황이나 현실 점검 같은 거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 네, 각각 한 15분 네,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비전, 마무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급의 무한 경쟁력, 차별화된 경쟁력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설명을 한다. 네, 한 명이라도 이 한 명이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초대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어요. 명단 작성해서 또 만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초대를 했잖아요. 네, 한 명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확신과 열정을 전해주는 게 필요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막 정말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뭔진 몰라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신과 열정적인 자세,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목소리는 약간 높은 톤으로 설명하는 게 네, 필요하고요. 좀 쉽게 설명하는 거. 너무 전문 용어를 쓴다든지, 막 영어 단어를 쓴다든지, 막 이러면은요, 그게 뭔지 몰라서 자꾸 거기에 생각이 빠져서 또 설명하는 거를 놓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설명을. 그래서 그냥 쉽게, 네, 너무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용어 같은 거 쓰지 말고, 네, 이제 이렇게, 네,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사업 설명을 잘하는 비결은 반복하는 것 이상 노하우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0번 들으라고 했어요. 100번을 얼마 만에 들어야 될까요? 3개월 안에 먼저 나 자신이 100번 이상 듣고 매일 연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100번 듣는 거랑 1년 안에 100번 듣는 거랑은 다릅니다. 네. 저도 좀 얼마 동안 이렇게 뭐 워크샵 있고 그래갖고 사업 설명 안 해보잖아요. 한 이틀 정도? 그러면은 벌써 3일째 되면은, 벌써 좀 이렇게 어색해요. 편안하지가 않아, 사업 설명이. 네, 그래서 진짜 부단한 연습과 열심히 듣고 또 연습하고, 내가 결국은 스폰서가 될 거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을 후원을 할 때를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거울을 보고 연습한다든지, 또 뭐 남편 앞에서 연습해 본다든지, 또는 뭐 부모님 앞에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고 연습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한테도 제가 지금 저 혼자 10번 이상 연습을 했는데, 스폰서님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실 시간 되실까요?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연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효과적인 사업 설명의 끝은 행복한 웃음이다. 뭔가 여기는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정말 막 찡그리고 사업 설명하면 어떨까요? 네, 막 인상 쓰면서 막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미소 짓고 하는 그런 사업 설명, 네,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애용 교육 전달 3행하고 있죠? 네, 3행하고 있고, 그 중에 전달에 초대도 들어가고 사업 설명도 들어가고 이제 후속 조치도 들어갑니다. 네, 그럴 뿐 아니라 상담, 복제, 네, 성공의 8단계에서 이 5단계가 이 전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네, 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후속 조치는 팔로우업이 있고 팔로우스루가 있는데요. 팔로우업은 이제 신규 고객에게 얼마 안에 후속 조치를 해요? 네,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애프터 미팅 해야 되죠? 애프터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다시 다음 미팅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다음 미팅으로. 네, 왜냐면은 이 감정의 곡선이요. 48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렇게 업됐다가 다시 다운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들었던 이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정말 괜찮았던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반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팔로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음 미팅으로 안내를 하고 이런 팔로우업을 통해서요. 이제 꿈을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직후를 만나서 이런 꿈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랬죠. 여행을 가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갈 수 있는 막 그런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막 저는 이런 꿈이 직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내 꿈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꿈도 아유 나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막 이렇게 본인의 잊었던 꿈을 다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팔로우업에서 하면 되겠고요. 이제 팔로우 스루는 이제 기존 사업자입니다. 기존 고객들. 정말
기존 고객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음, 어,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 기존 고객한테는요, 이 시스템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변하기가 어려운데 시스템 안에서 변화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우리 뭐 강사 스쿨 들어가서 막 너무 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뵙게 되고요. 네. 또, 이런 어떤 비전 스쿨이라든지 또 성공 스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막 사람이 바뀌고 막 이런 경우들도 참 이렇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접목되면서 점점 잘하고 변화되고 더 나아지고,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시스템 밖에서는 거의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사실은 뭐 우리 선생님도 나를 못 바꾸고, 네. 뭐 우리 자식들 바꾸는 것도 힘들고 남편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는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보고 성공자를 보고 하면서 이제 나도 점점 성공자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건데요. 이런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 안으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팔로우 스루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언제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 네, 4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해서 이 감정의 진행 곡선 여기 보이시죠? 네, 24시간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쭉 이제 감정이 이제 너무 이제 좋아졌어요. 직급에 대해서 정말 해봐야 되겠고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고 뭔가 내가 그 내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대안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직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48시간이 지나면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유, 여태까지 나 평범하게 살았고 여태까지 내가 성공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성공을 하겠어. 막 이렇게 이제 감정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안에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듣게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이런 미팅을 잡는다면은 또 다시 이렇게 업되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타이밍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바쁜 일상생활과 몇 번 거절당하면 부정적인 상태로 이제 바뀔 수 있죠. 아직 모르니까. 그쵸?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후속 조치의 타이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48시간 안에 다시 한번 내가 만나든지 다시 초대를 하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네. 후속 조치. 진정한 친구가 되라. 그가 로얄 크라운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사업 설명 후에 우리가 애프터 미팅을 하잖아요. 그때 뭐를 주냐면요. 반드시 자료를 주세요. 애프터 미팅을 할 때, 강의를 들을 때부터 네, 이렇게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적합한 툴을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 설명 책자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강의한 내용이 다시 이렇게 상기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책자 같은 거 있죠. 전혀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이런 책자를 주는 것도 사실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뭐 열정에 관한 책,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거를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읽으시고 그러면은 내일 모레 다시 만날 때 돌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내가 조금 뭐 메모 같은 거 줄치고 막 이렇게 한 거 빌려줘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꼭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음 미팅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의 후원을 통해 또 이렇게 팔로우업을 한다. 그래서 애프터 미팅 할 때 스폰서와 이렇게 애프터 미팅 하는 거 되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SNS 시스템, 직후 어플,
당연히 깔아줘야 되겠고요. 화해 어플, 또 반응이 좋으면은 또 이렇게 단톡이나 밴드 이런 데도 이렇게, 그래서 SNS 또 통해서 또 필요한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고의 시스템 환경을 항상 프로모션한다. 우리는 이런, 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가 다 사업 설명하지 못해도, 네, 내가 다 뷰티스쿨, 뭐 제품 체험 이런 거 내가 다 못해줘도 이렇게 내 파트너를 뷰티스쿨 안에 들어넣기만 하면 되고, 또 내 파트너를 다이어트 스쿨 안에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초대만 하면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아침 조회가 있고, 또 토요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 또 뭐 스폰서 미팅이 있고, 1박 2일 세미나가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 시스템을 이제 프로모션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되, 집착하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라. 네,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지만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도 내가 이거를요, 그분들과 계속 좀 신뢰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분의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또 사업에, 어떤 분은요 3개월 6개월 아니 1년 기다렸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일수록 또 더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그들의 선택을, 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없이 섣불리 전달하지 못하도록 입조심시킨다. 네, 이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막 오너의 마인드도 너무 좋고, 제품도 좋고, 보상 플랜도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자마자, 아니면은 막 예를 들어 사업 설명 나오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아직 이분이 정확하게 직급을 다 이해한 게 아니고, 다 안 게 아니고, 들어서 좋은 거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먼저 공부부터 먼저 해서 제대로 사업 설명을 최소한 저는 10번은 들은 다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전달하면은 다 내가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네, 이게 그분들을 이렇게 못 모시고 오는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들었을 때는 다시 우리가 만날 거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책도 읽어보게 하고, 사업 설명 책자도 다시 보고, 유튜브도 다시 듣고, 다시 이렇게 또 오셔서 좀 여기서 몇 번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스폰서랑 같이 명단 작성하고, 그래서 스폰서와 같이 갈 분, 또 본인이 가서 설명할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 한 번 듣고 나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네. 정말 이 전달 부분은, 애용 교육 전달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네, 우리의 행동이 없이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 7주차 과제물, 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사업 설명 2번 이상 꼭 듣기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안에 100번 들으려면 사실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듣는 거가 또 10페이지가 안에 있죠. 네. 그리고 또 제품 강의도 내가 왔다 갔다 이동 시간 중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콜드 개척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달하기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네, 원래 이 비전스쿨은요, 이렇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했던 것들을 스피치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라인 미팅에서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설명에 1명 이상 초대하기, 그리고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밑줄 그은 부분 다시 읽기. 네, 이렇게 7주차 과제물 있었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네, 이제 8주차 과제물은요. 네, 사업 설명 1회 듣기, 제품 강의 1회 듣기, 그리고 매일 사업 전달해보기, 제품 전달해보기, 또 후속 관리로 명단 추가하기, 그리고 50BB 정기 구매 고객 만들어보기. 네, 이게 8주차 과제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네, 비전스쿨 제 8주차 3행, 네, 3행 애용 교육 전달. 네,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